검푸른 새벽 미명이 여수 돌산도의 작은 포구를 감싸 안을 무렵 만물의 숨결마저 고요한 그 시각에 이충민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밤의 장막이 한 겹씩 걷히며 드러나는 바다는 잔잔했으나 그 표면 아래에는 수억만 년의 세월을 품은 거대한 힘이 잠자고 있는 듯 했어요. 68하고도 8 바다에 청춘과 인생을 묻은 이충민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낡았지만 충직한 어선 충민호의 배전에 섰습니다. 출항전배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는데요. 엔진 소리를 점검하고 그물코 하나하나를 매만지며 그는 마치 오랜 동무에게 안부를 묻듯 배와 교감했어요. 기름과 갯내음 그리고 새벽 바다에 차고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 이충민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짚으며 가볍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젯밤부터 끈질기게 따라붙던 요통이 새벽의 한기에 더욱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으나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노련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오늘만큼은 꼭 아내 오현숙의 환한 웃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 마당과 오래된 감나무 아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작은 흉상 앞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해풍에 거칠어진 두 손을 경건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자 오늘 하루 장군께서 목숨으로 지키신 이 신성한 바다에서 무사히 일용할 양식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라는 나직한 기도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바다 사나이 이충민만의 간절한 서원이었어요. 부엌에서 도마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흘러나올 즈음 아내 오현숙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이네요. 허리는 좀 어떠셔요? 안개가 제법 짙으니 부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밤새 잠 못 이루며 뒤척였을 남편에 대한 염려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는데요. 이충민은 아내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멋쩍게 웃었어요. 이만하면 강령하지. 걱정 붙들어 매시게나 자네 좋아하는 능성어라도 한 마리 잡아와야 할 텐데. 그는 숭늉을 단숨에 비우고 아내가 챙겨주는 빛바랜 도시락 가방을 둘러매고는 포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충민에게 바다는 생계를 위한 터전을 넘어선 존재였어요. 때로는 풍랑으로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폭군이었다가도 때로는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물은 바다보다 작아야 한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가르침을 평생의 지표로 삼아왔는데요. 필요한 만큼만 자연의 것을 취하고 어린 생명은 다시 바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바다와 맺은 침묵의 약속이자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듯 이 바다를 지키는 자신만의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어느덧 당도한 포구에는 벌써부터 활기가 넘실거렸습니다. 몇몇 어선들이 경쟁하듯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며 출항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는 마을에서 제일 큰 최신식 어선 강일호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젊은 선주 최강일이 갑판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어들먹거리며 선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이 이충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물때가 황금 물때다. 싹쓸이에서 돌아올 테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함께 들끓는 탐욕이 노골적으로 묻어났어요. 최강일은 이충민 쪽을 힐끗 보더니 보란듯이 침을 탁 뱉고는 선실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이충민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충민호에 올라 마지막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바다는 정직하여 뿌린 만큼 거두게 하지만 결코 오만한 자의 탐욕까지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충민호야, 오늘도 욕심내지 말고
우리 할 만큼만 하고 돌아오자꾸나. 낡은 키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속삭이는 그의 눈빛은 새벽 바다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충민호는 여수 앞바다의 잔잔한 물살을 가르며 검푸른 새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동쪽 하늘 저편에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이충민의 아내 오현숙의 60하고도 7번째 맞이하는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해마다 아내의 생일이면 이충민은 여수 앞바다에서 나는 가장 귀한 생선, 예컨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자연산 능성어나 그 빛깔마저 영롱한 참돔을 직접 잡아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을 부부간의 오랜 약조처럼 여겨왔어요. 그것은 가난했던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이충민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고, 오현숙에게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진 선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월척을 낚아 아내의 얼굴에 한바구음을 피워내리라. 이충민은 새벽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며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레 출항 준비를 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능성어의 묵직한 손맛과 아내의 기뻐할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포구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어선들은 출항 준비로 분주했고, 최강일의 거대한 어선 강희로는 유난히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최강일은 값비싼 선글라스를 낀 채 갑판 위를 거닐며 젊은 선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오늘은 해양경찰 단속 없는 날인 거 확인했지. 저번에 들여온 그 특수 그물, 오늘 제대로 한번 써먹어야 하니까 준비 단단히 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아침 폭우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고, 그 속에는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는 듯한 음흉한 기운마저 감돌았어요. 이충민은 못 들은 척 자신의 충민호로 향했지만, 최강일은 그런 이충민을 발견하고는 보란듯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님 또 나오셨네. 그 낡아빠진 고물배로 용왕님 문안 인사라도 드리러 가시나. 우리는 오늘 바다 밑까지 싹 긁어올 테니 구경이나 잘하시라고. 말끝마다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으나 이충민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이윽고 충민호에 올라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닻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포구 안쪽 잔잔했던 수면이 갑자기 크게 일렁이더니 시커먼 무언가가 물 위로 천천히 솟아올랐어요. 그것은 집채만 한 바위 같기도 했고 작은 섬 같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어부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등껍질 지름만 해도 좋기 한 길은 넘어 보이는 거대한 바다거북이였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산 이충민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크기였어요. 거북은 물 밖으로 육중한 머리를 내밀고는 천천히 이충민의 충민호 바로 앞으로 다가와 길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배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검고 깊은 눈동자는 오롯이 이충민만을 향해 있었는데 그 눈빛은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은 듯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혹은 엄중히 경고하는 듯 심오했습니다. 순간 이충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에 최강일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짜증이 솟구치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웬 놈의 거북이 새끼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길을 막고. 지랄이야. 야, 거기 너희들. 저 빌어먹을 거북이 당장 쫓아내버려. 몽둥이로 대가리를 후려치든 갈고리로 찍어 넘기든 해서 오늘 내 조업길 막는 건 뭐든지 치워버리라고. 그의 고함에 몇몇 젊은 선원들이 주춤거리며 몽둥이와 갈고리를 찾아들었으나
차마 그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는 거북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최강일은 더욱더 길길이 날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에잇, 답답한 새끼들. 비켜,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가 직접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거북에게 다가가려 할 때였습니다. 멈추게, 최서방. 포구 한쪽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의 최고령 어른이자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통하는 진남식 노인이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은 해풍에 검게 그을렸지만 형형한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남식 노인은 거북과 이충민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저 거북은 용왕님의 사자일세. 지금 자네 이충민에게 앞길을 막아 경고하는 것이야. 바다가 지금 자네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일세. 오래전 우리 마을에도 저런 일이 있었지. 그때 용왕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로 나갔던 이들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네. 오늘은 절대 배를 띄워서는 안 되네. 그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포구 전체를 엄숙하게 짓눌렀습니다. 최강일은 진남식 노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어요. 노망나셨나, 영감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용왕님 타령이십니까? 나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최신 장비로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저런 미신 때문에 오늘 황금 어장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순신 장군님도 거북선이라는 과학으로 외놈들을 물리치셨지. 저런 거북이 점괘 따위로 전쟁을 이기신 게 아니라고요. 그는 오히려 진남식 노인을 조롱하며 자신의 선원들을 재촉했습니다. 뭘 꾸물거려. 당장 밧줄 풀고 시동 걸어. 저 영감탱이랑 거북이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겠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진남식 노인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꼈고 일부는 최강일의 현실적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충민의 동료인 문태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이충민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역력했지요. 이충민은 거대한 바다거북과 진남식 노인 그리고 아내의 생일 음식을 기다릴 오현숙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리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아침 바다의 상쾌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불길한 긴장감만이 포구를 무겁게 감돌고 있었어요. 포구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충민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천 개의 파도가 부딪히는 듯 혼란스러웠어요. 아내 오현숙의 환한 미소를 그려보며 꼭두 새벽부터 마음먹었던 능성어 낚시는커녕 정체 모를 거대한 바다거북과 진남식 노인의 섬뜩한 경고가 그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영감탱이 거북이 한 마리에 오줌이라도 지렸나? 보네, 저 꼴로 어떻게 평생 뱃놈 노릇을 했을꼬. 최강일이 선원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뱉는 조롱 섞인 말들이 이충민의 귀를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젊은 어부 몇몇은 최강일의 눈치를 보며 덩달아 낄낄거렸고 그 비웃음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이충민의 자존심을 깊숙이 찔러댔어요. 평생을 바다와 함께 긍지를 먹고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혹여 아내에게 면목이 서지 않을까, 평생의 업을 저버리는 겁쟁이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최강일은 자신의 배 강의로에 닻을 올리라고 지시하며 마지막으로 이충민을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충민 영감.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거면 당장 그 낡은 배 끌고 들어가서 마누라 치마폭에나 쌓여 있으쇼. 우리는 오늘 용왕님 멱살이라도 잡아서 돈다발을 건져 올릴 테니 부러우면 구경이나 실컷 하시라고.
바다가 무서워서 배도 못 모는 주제에 어디서 어부행세야. 어부행세가.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인격적인 모독이었어요. 젊은 선원들은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질린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선의 기대감에 부풀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포구에 남은 몇몇 어부들은 이 광경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충민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으나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때 그의 떨리는 손이 향한 곳은 낡은 휴대전화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 오현숙의 번호를 눌렀지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이충민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한 뒤에야 떨리는 음성으로 새벽 포구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과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어렵사리 털어놓았어요. 수화기 너머의 오현숙은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듣고 난 뒤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을 저 거친 바다와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릇된 판단을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당신의 그 깊은 속내와 바다를 읽는 남다른 눈을 믿습니다. 설령 오늘 빈손으로 돌아오신들 어떻겠어요? 당신이 무사히 제 곁으로 돌아가 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생일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충무공 할아버지께서도 모든 싸움에 다 나서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때로는 물러서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이고 용기일 때도 있는 법이지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그리고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통화를 마친 이충민의 얼굴에는 어느새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갈등의 그림자가 씻은 듯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 이충민은 오늘 바다에 나가지 않겠네. 그 말에 최강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라며 마지막까지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강의로를 몰아 포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몇몇 배들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뒤따라갔지요. 이충민이 무거운 시선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바다거북이 마치 그의 결심을 기다렸다는 듯 물 위로 한번 크게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충민과 깊은 눈맞춤을 한 뒤 천천히 아주 장엄하게 몸을 돌려 푸른 바다 깊은 곳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눈빛은 마치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속삭이는 듯 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준엄한 계시를 남기는 듯 이충민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어요. 모든 배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포구에는 이충민과 몇몇 남은 어부들 그리고 진남식 노인만이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아침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포구는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지요. 이충민은 집으로 돌아와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손에 잡히는 대로 낡은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쪽 하늘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하늘을 뒤덮어버렸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그 세기가 심상치 않게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포구 안까지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고 바람은 마치 온 세상을 뒤엎어버릴 듯한 괴성을 지르며 창문을 세차게 두들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긴급 기상특보가 요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이미 바다는 인간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충민은 마루 끝에 멍하니 서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비규환과도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출항한 어선들과 그 안에 타고 있을 어부들의 절박한 모습이 어른거렸고 가슴은 무겁게 짓눌리는 듯했어요. 저 멀리 광란하는 파도 속에서 위태롭게 깜빡이는 등대의 불빛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처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여수포구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은 하늘은 미친 듯이 번개와 천둥을 토해냈고 직채만 한 파도는 무틀 삼킬 듯이 방파제를 넘어와 모든 것을 핥히고 부수었어요. 이충민과 아내 오현숙 그리고 폭우로 달려나온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찢어질 듯한 바람소리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구조 요청 소리인지 절규인지 모를 외침들은 파도 소리에 묻혀 이내 사라지곤 했지요. 진남식 노인은 해안가 바위 위에 위태롭게 서서 눈을 감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오래된 주문 같은 것을 의오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비극을 예감하는 듯 처절했습니다. 오현숙은 다른 어부의 아내들과 서로 부덩켜 안고 흐느끼면서도 간간히 창백한 얼굴의 이충민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충민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포구에서의 일들이 바다거북의 눈빛이 최강일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지요. 내가 조금만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하는 자책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폭풍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잦아든 새벽녘 바다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폭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산산조각난 배의 파편들과 주인을 알 수 없는 그물들이 뒤엉켜 있었고 해안가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것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지요. 싸늘하게 식은 젊은 어부의 시신이 해초에 감긴 채 갯바위에 밀려왔을 때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찢는 듯했습니다. 이어지는 절망적인 소식들, 배가 뒤집힌 채 발견되었다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들이 들려올 때마다 포구는 비명과 통곡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충민의 동료였던 문태호는 구사일생으로 작은 무인도에 떠밀려 갔다가 구조되었는데 그의 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고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 수평선에서 만신창이가 된 배 한 척이 기적처럼 포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강일의 강의로였지요. 배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갑판 위의 장비들은 대부분 파손되거나 유실된 상태였지만 어쨌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포구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희로의 뱃머리에는 다른 작은 어선에 찢겨진 깃발과 밧줄 조각들이 걸레처럼 너덜거리고 있었고 갑판 위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선원 한 명을 다른 선원들이 황급히 천으로 덮으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최강일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주저앉아 과장된 몸짓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출항 같은 건 꿈도 꾸지 않는 건데. 하늘이 노했는지 갑자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서 그는 마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인 양 연기했지만 이충민의 눈에는 그의 떨리는 눈동자 속에 숨겨진 교활함과 공포가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때
구조된 문태호가 갑자기 최강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저 악마 같은 놈. 우리 배가 뒤집히려 할 때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구조 요청을 해도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갔어. 아니, 오히려 우리 배를 파도 쪽으로 밀어버렸다고. 문태호의 절규에 최강일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헛소리야. 내 놈들이 내 배를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내가 피한 거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의 뻔뻔한 변명에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조차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강희로의 부서진 선창에서는 미처 다 숨기지 못한 불법 포획물과 어린 치어들이 파도에 휩쓸려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욕심내던 검은 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포구는 순식간에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충민은 참혹한 광경과 최강일의 파렴치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아들이라 자칭할 자격조차 없는 탐욕의 눈이 먼 악귀였어요. 그는 이순신 장군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한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안위였고 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평화였을진데 최강일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발밑에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충민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검은 바다 위로 떠오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의 한가운데서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폭풍이 핥히고 간 여수 어촌 마을에는 무겁고도 처연한 슬픔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충민은 텅 빈 포구를 홀로 거닐며 연신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밤 아비규환 속에서 쓰러져간 동료들의 마지막 모습과 그들의 처절했던 절규가 생생하게 어른거렸지요. 그렇지, 이게 인생이고 이게 바다인 것을 그는 쓰디쓴 독백을 삼키며 인간의 한없는 나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욕망하는 어리석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는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다만 최강일의 그 지독한 탐욕이 그 비극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키워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어촌계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충민은 수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겨우 얻은 발언 기회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번 참사는 단순한 풍랑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바다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저버린 것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진남식 노인에게 들었던 바다 감사제 이야기를 꺼내며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바다의 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마을의 안녕을 다시 기원하는 제를 올려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 비극을 통해 얻은 절실한 깨달음이 묻어났지요. 그러나 그의 제안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쪽 구석에서 최강일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요 영감.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진 이 마당에 무슨 미신 같은 제사 타령이란 말이오. 당신이 그 거북이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아 부정이라도 탄 게 아니고. 뭐요? 내 배가 이렇게 망가지고 내 귀한 선원이 다친 것도 다 당신 같은 구닥다리 영감 때문이란 말이다. 그는 오히려 이충민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 악에 받쳐 소리쳤고 그의 편에 선 몇몇 젊은 어부들은 맞소. 저 영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요. 라며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강일은 이미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이성을 잃고 더욱더 광포하게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마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던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강일은 자신의 남은 선원 몇몇을 닥달하여 몰래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폭풍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희생자들에게 쏠린 틈을 타 한 몸 단단히 챙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교묘하게 개조한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몰래 배에 싣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까지 나아가 어린 물고기 씨까지 말려버릴 작정이었어요. 이번 한탕만 성공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두고 봐라. 이충민 그 영감탱이와 나를 비웃던 놈들 모두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테다. 그의 중얼거림에는 섬뜩한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배가 막 어둠을 뚫고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려던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바다거북이 다시 한번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거북은 최강일의 배가 불법 어구를 투망하려 하자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그물을 덮치고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어업지도선 쪽으로 최강일의 배를 몰아가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보였지요. 당황한 최강일과 선원들이 허둥대는 사이 어업지도선이 밝은 탐조등을 비추며 다가왔고 바다 위에 떠오른 불법 개조어구의 잔해와 최강일의 배 안에서 풍겨 나오는 비릿한 치어 냄새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춘민의 낡은 춘민호와 폭풍 속에서 최강일의 만행을 목격했던 문태호의 정언까지 더해지자 상황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어요. 해경 조사관들이 강일호에 숨겨진 냉동 창고를 강제로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산처럼 쌓인 어린 물고기들과 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보호어종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탐욕의 결정체였지요. 어떻게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단 말인가. 현장을 목격한 한 젊은 해경의 입에서 터져 나온 탄식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최강일은 쇠고랑을 찬 채 해경선으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며 이충민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이 이 모든 것을 꾸민 거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 놈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어요. 그의 몰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슬픔 그리고 인간에 대한 환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인생의 한 단면이지. 끝없는 탐욕은 결국 자신을 삼키고 마는구나.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희미하게나마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충민과 진남식 노인의 말에 담긴 지혜를 되새기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거북은 단순한 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의 노요한 목소리이자 자연의 엄중한 심판자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충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귓가에는 마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꾸짖음 같은 한마디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바다를 업신여기는 자, 반드시 바다의 벌을 받으리라. 이제 마을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최강일의 탐욕이 남긴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 여수 어촌 마을 사람들은 마치 길 잃은 아이들처럼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었고, 텅 빈 바다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는 아낙들의 곡소리는 마을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충민과 진남식 노인은 밤낮으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위로했어요. 우리가 저지른 과오를 우리가 직접 씻어내야 합니다. 죽은 넋들에게, 그리고 저 성난 바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해요. 이충민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고, 진남식 노인은 잊혀진 바다 감사제의 의미와 절차를 하나하나 되살려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마을 사람들, 특히 젊은 어부들은 지난 폭풍의 공포와 최강일의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도 이충민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진남식 노인의 지혜 앞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감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치유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조금씩 내놓아 재물을 마련하고 밤새 함께 제등을 만들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어요. 어떤 이는 지난날 자신의 욕심을 고백하며 눈물을 쏟아냈고, 어떤 이는 먼저 떠나보낸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하나의 거대한 슬픔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다가온 여수 충무공 해신제 당일, 포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제단 중앙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엄 있는 영정이 모셔졌고, 그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한 재물들이 가득 놓였어요. 이충민을 필두로 모든 어부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섰습니다. 진남식 노인의 구성진 독경 소리가 새벽 바다 위로 구슬프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다의 신과 충무공의 영령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결연한 눈물이었어요. 이윽고 이충민이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바다와의 약속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바다의 것을 취하고 어린 생명은 반드시 돌려보낼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선서에 이어 폭풍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문태호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맹세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시는 바다를 속이거나 욕되게 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이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처절한 맹세에 다른 어부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와 눈물로 서약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 앞에서 외적을 물리치겠다고 혈서라도 쓰는 일병들의 모습처럼 비장하고도 감동적이었어요. 감사제가 끝나고 마을에는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약속대로 그물코가 넓은 그물만을 사용했고, 잡힌 어린 물고기들은 일일이 손으로 골라 바다로 돌려보냈어요. 당장의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지금 미래를 낚는 중이라며 웃음을 나누었어요. 문태호는 지난날의 방황을 속죄라도 하듯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다 정화 활동에 나섰고 젊은 어부들을 이끌며 새로운 어업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바다는 마침내 그들의 진심에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씨가 말랐다던 고급 어조들이 하나둘씩 그물에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고,
잡히는 물고기들의 크기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바다의 빛깔이 달라졌어요. 검고 탁했던 바다는 어느새 생명력이 넘실대는 짙푸른 건강함을 되찾았고, 포구에는 갈매기떼가 다시 찾아와 평화롭게 노니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이충민의 마을을 충무공 정신을 잇는 지속 가능한 생태 어촌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건강한 수산물은 이순신 장군표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은 도시의 가족들이 청정 바다를 체험하기 위해 마을을 찾아왔고, 텅 비었던 어촌계 창고는 질 좋은 수산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해 가을, 풍어와 마을의 번영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을 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바다와의 약속을 지킨 덕분이라며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충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깊은 감사와 보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통쾌함이었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워낸 희망의 창가였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폭풍이 핥히고 간 여수 어촌 마을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지난날의 상처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풍요로운 바다와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고장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충민은 이제 70 중반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매일 새벽 바다로 향하던 분주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이제 낚싯대 대신 작은 호미를 들고 아내 오현숙과 함께 소박한 텃밭을 가꾸는 일이 잦았지요. 허리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바다와 씨름하며 얻은 깊은 주름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촌계는 이제 어엿한 지도자가 된 문태호와 젊은 어부들이 씩씩하게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이충민과 진남식 노인이 쌓아 올린 바다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고 잔잔한 초여름날 오후였어요. 이충민은 아내 오현숙이 싸준 간단한 도시락을 들고 아주 작은 목선에 몸을 싣고 홀로 바다로 나섰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그저 한없이 평화로운 바다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물결이 유난히 잔잔한 곳에 이르렀을 때, 이충민은 노를 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해풍, 그리고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그의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배 바로 옆수면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떠올랐어요. 놀랄 새도 없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바다거북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경고나 위압감을 주는 대신 거북의 깊고 검은 눈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따스하고 평화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이충민은 가만히 손을 내밀어 거북의 단단한 등껍질을 어루만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교감이 흐르는 듯 했어요. 거북은 잠시 이충민의 곁을 맴돌다가 이윽고 아주 천천히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바다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친 수호신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충민은 멀어지는 거북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모든 것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는 것이지.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저 멀리 진남관의 웅장한 지붕과 돌산대교 너머 충무공의 동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 모든 평화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자연의 너그러움이 함께 빚어낸 결과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충민은 마루에 앉아 아내 오현숙과 함께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구에서는 젊은 어부들의 힘찬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다 위로는 만선의 기쁨을 아는 배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여수 앞바다의 푸른 물결과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